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 환자의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불면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손경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게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조금 더 우리가 종양내과에서 항암 치료하는 거 이외에도 좀 암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첫 번째 세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불면증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상의 드렸을 때 다루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조금 다루고 싶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불면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혈액종양내과에서 정신과로 의뢰를 주실 때 한 70~80%는 아마 불면 때문에 의뢰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 스스로도 주관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면 증상이시거든요. 그리고 정신과적으로 봐도 이 불면이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는 순서를 보면은 일단 진단을 받고 치료가 힘들게 되면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난다라는 게 정신과에서는 화가 나는 거랑 불안한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 화라는 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 분노가 돼요. 근데 나한테로 향하게 되면 불안이 되는 거죠. 근데 불안하게 되면 불면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밤에는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하던 이런저런 생각을 밤에 하시게 돼요. 그럼 잠을 못 자게 돼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입맛이 떨어지고 우울해져요. 이런 순서대로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관문이 어디냐? 불면이에요. 잠을 못 자면은 그 뒤에 증상들이 일사천리로 발생을 하게 돼요. 또 반대로 치료할 때도요, 잠을 잘 주무시면 다른 증상들이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불면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암 환자가 처음 진단될 때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저희가 배우는데, 그 분노가 외적 표현이고 내적 표현은 불안이고, 이제 그런 것들의 첫 번째 관문 증상이 그렇죠. 불면이다. 네. 대단히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불면이라는 증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를 사실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신과 입장에서는 전체 의료 환자의 불면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면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그려보려고 하시죠. 아니,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면 잠 좀 못 주무신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암 환자지 정신과 환자냐고 그러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 허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의뢰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불면 증상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지. 네. 저도 참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과연 항암제가 불면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나 좀 궁금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 여쭤봐도 그게 꼭 불면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경험적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러 문헌도 보고 환자분들에게 경험적인 부분도 제가 들어보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경되는 거예요.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기존에 일하시던 걸 중단하고 이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일단 피곤해지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지시니까 낮에 대부분 누워 계세요. 저는 원래 정신종양학이라고 해서 암 환자분들의 정신과적 증상을 연구하는 걸 제 세부 파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임상 강사를 했을 때 연구한 걸 보면은 이분들의 활동량을 보기 위해서 항암 치료 중에 활동량을 측정하는 그런 손목시계를 채워드려서 활동을 보니까 거의 의미 없는 데이터가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으시면 거의 1, 2주를 움직이질 않으세요.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내가 잠들지 않았더라도 누워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밤에는 잠이 드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거기다가 며칠 못 주무시면 무슨 걱정까지 더해지냐면 나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지? 그런 불안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 롤이라는 것들이 사실 실제로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만 하시고 나면 나는 당연히 힘들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운동을 하셔라 아니면은 먹고 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셔라. 예. 사실 그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체크를 많이 해보는 편은 아닌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수면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생활 패턴에 문제가 생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 패턴에 대한 좀 체크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또 그런 수면 장애가 오면 또 다른 불안이 생기고 그렇죠. 예. 네. 하여튼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의 그렇죠. 관문이다. 네. 아, 정말 또 이거- 못 주무시면 낮에 주무셔야 된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낮에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면 환경이 네. 또 좋은 게 아니니까.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분들의 불면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 가지고 이거를 정신건강의학과 저는 별로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면제 종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정 안 되면 진짜 큰맘 먹고 설명해서 이거는 꼭 제가 정신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면 관리가 잘 되면 우리 건강 상태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가셔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가로 익스트라에 설명할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잘 안 가시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뭐 많이 주십니다. 그러시면. 기댈 때가 있으니까 믿고 기댈 때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는데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네. 저는 이제 회진 돌 때 이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먹었는지, 대소변은 잘 보셨는지, 그리고 아프지 않은지랑 또 하나가 이제 잘 잤는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절반 이상은 잘 못 주무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못 주무셨냐? 밤에 아파서 못 주무신 거냐? 뭐 그건 아니다. 낮에 어떻게 하셨냐? 활동은 잘 하셨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낮에는 좀 주무시지 말고 밤에 주무세요 얘기 드리고 밤에 그래도 잠을 못 주무시겠으면 저는 이제 한두 개의 약만 써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일해 드리는데 뭐 쿠에타핀이라는 약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멜라토닌 같은 약을 줘봐서 효과가 없으면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더 전문가한테 의뢰를 드릴 테니까 저보다는 전문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조정하시는 게 잠을 더 잘 잘 것 같아요라고 저희 환자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랑 비슷한데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안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느끼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사실 불면은 정신과 맞아요. 의뢰를 많이 안 드리고 왜냐하면 환자분이 불면을 그렇게 중요한 증상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정신과까지 가서 꼭 진료를 봐야 되느냐, 선생님이 약 주면 안 되냐.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쓰는 약들이 내과 선생님이 쓰는 약들이 안정제 그리고 이제 멀타자핀이라고 해서 우울증 약이긴 우울증 약. 한데 그 약의 부작용이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는데 입맛도 좀 돋구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약이나 아니면 스틸록스라고 해서 이제 불면증에 제일 많이 쓰는 네. 약이죠. 예. 흔하게 쓰는 약제죠. 그런데 그런 약제를 쓰고도 한 반 이상은 그 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도움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정신과를 협재를 내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이 안 가세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익스트라 잡인 거예요. 이걸 네네. 가시게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충분히 해도 예. 자기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못 이제 가시는 경우가 그래도 오늘 많거든요. 설명 들어보면 이게 어떤 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증의 어떤
첫 단추 같은 증상이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네네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들더라도 네네. 적극적으로 좀 컨트롤 안 되는 네. 불면 수면 장애 환자분들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보게 하는 게 실제로 아까 하셨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면 관리가 되는 것이 환자의 이 신체 증상을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측면이 좋아지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뭐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 말고도 네네.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도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신과의 불면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불면증은 약보다 수면 습관이 10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수면 습관이 흐트러져 있으면 어떤 명령을 줘도 듣지 않아요. 달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 주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시간을 구분하시고 공간을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자면 안 되는 때에는 활동하셔야 되는 때에는 활동을 하시라. 그리고 잠자지 않는 공간에서는 주무시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실에서 주무시지 마시라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밤에는 주무셔야 되는 때잖아요. 그때는 주무시는 거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시라. 잠만 주무시라. 그리고 침실은 잠을 자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TV를 보시거나 책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내가 만약에 거실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여기는 잠자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침대랑 씨름하고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침실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시험 보러 들어가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은 잘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불안한 들어요. 느낌이 네.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잠이 안 오면 침대랑 씨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새벽 2시든 3시든 잠이 안 오면 거실로 나와서 산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경험한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과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 네. 특별한 처방은 안 해주고 네. 밤에 침실 가서 그렇죠. 예, 예. 잠만 자라. 네. 낮에 자지 마라. 네, 네. 이 얘기만 했다. 네, 네,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더 한다거나 체크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게 네. 환자분이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사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불면을 겪는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화내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낮에 움직이기 싫어서 안 움직이느냐. 맞아요. 힘들어서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낮에 움직이셔야 밤에 주무신다. 그러니까 먼저 힘이 나야지 움직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돈을 내야지 음식을 주잖아요.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걸 먼저 지불해야 된다. 잘 움직여야지 밤에 주무실 수 있고 그래야지 잘 쉬어야지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나는 힘들어서 못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약을 줘서 예. 나의 수면 습관이나 이걸 개선해 줘라. 네네. 그렇게 얘기를 그걸 요구하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쵸. 그걸 네. 요구하고 온 건데 이제 특별한 처방은 안 해준다. 예, 이제 예, 그게 예. 이제 불만이죠. 그쵸. 그런데 그런 거를 관리를 기본으로 백그라운드로 예, 예. 하고 네네. 약도 써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약은 2번이죠. 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불면증 종류 약제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이 통증 때문에 쓰고 있는 약제와 부작용이 좀 겹치면서 너무 깔아앉는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선망 비슷한 증상이 악화되거나 예, 예. 아니면은 혼수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거나 예, 예, 예. 이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몸 컨디션이 나빠지고 예, 암 예, 자체가 예, 예. 나빠져서 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오피오이드 통증 자체를 맞아요. 네. 관리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올려야 되는 분들에서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제 종류를 좀 줄여야 된다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고를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지 한번.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불면증이라는 진단 하나만 딱 하면은 치료가 정해져 있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거든요. 혈액종양내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보시고 조절이 안 돼서 정신과를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불면증만 있는 분들보다는 우울증의 병발한 증상으로서 불면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분명한 선망 증상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아증후군 선망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선망 증상이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닌데 선망으로 가는 중에 불면 증상, 밤낮이 바뀌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통상적인 보통 쓰는 아까 말씀드린 스틸록스라든가 안정제라든가 이런 수면제를 쓰면은 안정제를 쓰면은 효과는 없거나 부작용만 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에 맞는 우울증에 맞는 치료를 하고 선망에 맞는 치료를 하면은 그 우울증과 선망도 좋아지고 불면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 중에 불면이 관문일 수 있다. 관문일 수 있죠. 예.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불면이 조절이 안 될 때 반드시 다른 어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렇죠. 어떤 네. 문제점이 있는지를 상의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네. 맞춰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선망일 때, 선망 때문에 못 주무실 때 주무시게 하는 약이 다르고요. 우울증 때문에 못 주무실 때 주무시게 하는 약이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증상 없이 깔끔하게 불면만 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에 환자분이 힘들어하니까 약을 잘 챙겨 먹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환자가 잘 안 먹거든요. 이제 네. 이런 환자들이 약을 안 먹어서 불면증이 해결 안 될 때 우리가 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뭐 비약물적인 치료를 뭐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게 나을까요? 우선에는 정신과에 방문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 열심히 설득하시고 엑스라 잡을 하셔서 정신과에 오셔도 정신과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말씀 아주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거의 매일 듣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요즘 약이 잘 나와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약물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을 말씀드려요. 그 연구는 너무나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그 소위 운동하는 게 우울증 약 먹는 것만큼 좋다는 연구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대단한 운동을 하실 필요도 없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땀이 훈훈하게 날 정도로 걸으시면 된다 말씀드려요. 한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땀 나잖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걸으면 땀이 나요. 근데 그것만 해도 불면과 우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항암 치료할 때 권하는 운동요법을 그렇죠. 권해도 그렇죠. 충분하다. 근데 사실 운동도 굉장히 항암 치료의 효과도 향상시키고 네.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너무너무 불면증도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핸드폰도 많이 볼 거야. 아마. 네네네. 사람들이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네. 그럼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라기보단 매우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수면에. 예, 당장 수면을 이루는데 인면이라고 보통 하죠. 인면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밤에 핸드폰, 특히 블루라이트를 접하게 되면은 수면의 주계가 뒤로 밀리게 돼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9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자는 사람이 9시, 10시에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수면 주기가 뒤로 미뤄져서 11시에 자서 9시에 자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11시에 핸드폰을 보면 더 밀리는 거죠. 그럼 휴대폰을 그럼 언제 자기 전 몇 시간 전부터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네네. 10시에 자겠다고 하면 적어도 8시 이후부터는 뭐 네. 안 본다거나 안 봐요. 네. 뭐 이런 2시간 기준이 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건 없어요. 사람마다 개성이거든요. 어떤 네. 사람들은 자정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9시에 주무셔도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TV 보시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TV도 보지 마시고 핸드폰도 보지 마시라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때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그때 그 뭐 시간? 운동하기도 네, 네. 그렇고 네네. 보통 그렇죠. 있으면은 뭐 책이라도 보든지 그럴 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수면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면 네네네네. 수면 장애 있는 분들한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우리가 권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자극이 적은 활동을 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하시거나 책을 읽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완을 위해서 족욕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이완요법.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수면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밤에 내가 몇 시에 자야 되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맞아요. 저녁을 먹고 잠이 안 오는데 핸드폰 안 보고 TV 안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예, 우리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궁색해져요. 맞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잠을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밤에 뭘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들은 잘 드리지 않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돼요. 뭐가 중요하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고 싶다고 그래서 억지로 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시간은 알람을 2개, 3개 맞추고 억지로 우격다짐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하면 밤에 저절로 잠이 와요. 밤에 이것저것 하지 마시라, 핸드폰 보지 마시라 그래도 졸려서 주무세요.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낮에 데일리 액티비티를 그렇죠. 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네. 수면의 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런 게 백그라운드가 수면의 이제 생활 습관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약을 쓰는 거는 너무너무 효과가 없으니 네네네. 이런 이 생활 습관의 토대를 맞춰 놓고 그렇죠. 백그라운드를 맞춰 네, 놓고 그다음에 약을 도움을 받으면 네.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질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어떤 이게 처음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랑 상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면의 수면 장애라는 게 단순한 수면 장애 이상의 어떤 것을 네네. 해결할 수도 있을 거다. 네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초진 때 말씀드리고요. 아주 약한 이렇게 수면제를 혹시라도 못 주무시면 드시라고 드리죠. 보통 그렇게 병행을 합니다. 약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실 필요는 없지만 약에만 의존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아니면 네. 불면 네. 있을 때 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게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외래에서 불면증이 있을 때 꼭 확인해 보는 게 추가적으로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데 어떤 증상이냐면 활동 중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뭔가 설명하기 힘든 스물스물 뭔가 기어가는 느낌, 저린 느낌 이런 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느낌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병인지 모르고 그냥 계시는 거죠. 뭐 큰 병은 아니지만 조절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도움받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꼭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로는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코골이라는 거는 숨길이 막혀서 공기가 소통할 때 숨길에서 드르렁드르렁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숨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약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죠. 뭐 그런 거 따져보면 사실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 있으셔서 밤에 몇 번씩 소변에 하시고. 문제가 네네네. 있으신 분들은 그 치료를 잘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깨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쵸. 거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동반 질환 때문에 문제가 될 거 있으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이제 정신과 오늘 특집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만나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죠? 네. 예, 지금 사실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잘 진단할 수 있는데 그쵸. 그거를 그냥 수면제만 계속 하면서 더 고생을 오래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번째 불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